나 확진자야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윤지영 기자, 나 확진자야 무슨 얘기예요, 이건? 네, 이게 바로 지난달 26일 새벽 5시예요. 이 한 햄버거집에 이 주문자가 전화를 걸어서 컴플레인을 건 내용입니다. 네. 전화를 건 시간도 새벽 5시에 굉장히 무례한데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더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녹취 들어보시죠. 잠시만요. 제가 그때 진짜 저 4일을 못 자고. 아,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제가 들으셔야죠. 저 지금 새벽 5시가 모르세요, 지금? 새벽 5시고 뭐고 간에 일단 제 얘기 먼저 들으셔야죠. 근데 너무 이른 시간이에요, 손님. 지금 새벽 5시에 지금 이 전화를 내서 이거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24시간 곱하기 4.3을 아예 못 잤어요.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드는 데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뭐라고 말씀을 하실지는 제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러세요, 지금? 아니, 왜 이렇게 화를. 죄송해요. 제가 애들 가르치는 직업이라서 한번 치면 저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지금 아주 새벽 5시에 지금 왜 이러세요? 손님이 내가 전화를 해도 전화 확인해 보세요. 내가 잠잠 먹는데 어떻게 났습니까? 저 코로나인데 마스크 벗고 한번 기침 좀 할까요? 아주 기분이 막상하네. 기다리세요. 내가 경찰에도 연락하고 나 예. 방역 수치가 어디로 간다고 막 뺏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아, 코로나 확진자라고요? 네,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진짜 우리 반 애가 확진자입니다. 왜? 저 지금 아마 확진자일 건데 열이 계속 안 떨어져서 지금 집에서 가택 대기 중이에요. 근데 저 찾으러 갈 거고 오늘 중으로 최대한 빨리 거기에 그 확진자 다녀간 거 뜰 테니까 그런 줄만 알고 계세요. 아셨죠? 네, 이 녹취 내용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황당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저 전화를 걸게 된 이유까지 들으면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지난달 25일 저 주문자가 오후 4시 50분쯤에 이 원주의 한 수제버거집에 배달앱을 통해서 햄버거 2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안 돼서 네. 오후 5시 16분쯤에 이 주문자 집에 도착해서 배달원이 벨을 누르고 전화를 7통이나 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배달원은 문고리에 이 햄버거를 걸어둔 채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 배달 앱 측에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니까 3시간 뒤까지 고객의 연락이 없으면 폐기 조치를 해야 된다. 음식이 상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매뉴얼대로 이 폐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문자가 다음 날 새벽 5시에 아이고. 저렇게 전화를 걸어서 따지고 든 겁니다. 자신은 햄버거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새벽 5시 본인이 잠을 못 잤다고 해서 이 햄버거집 사장도 잠을 못 자야 된다는 건지 그렇죠. 정말 황당한데 네.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 이 주문자는 자고 있는데 전화를 어떻게 받냐. 자기가 그때 오후 5시 15분쯤에 자고 있었는데 전화를 어떻게 받냐라면서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밝히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오히려 햄버거집 사장에게 저렇게 역성을 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자신이 코로나 확진자인데 마스크를 벗고 기침을 하겠다. 햄버거집에 가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침을 뱉겠다. 이런 협박성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코로나 확진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뒤에 보면 확진자일 건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확진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기가 확진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때 당시에 좀 몽롱한 상황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 주문한 지 30분도 안 돼서 사실 도착을 했거든요. 네. 그 사이에 본인이 주문을 해놓고 잠이 들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주문자는 수면제를 먹고 자면서 중간중간에 배달이 왔나 안 왔나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아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때도 아무래도 수면제를 계속 먹었던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 여자 혼자 살면서 개를 키우고 살기 때문에 배달 음식 주문할 때 문도 두들기지 말라는 이 메모지까지 문에 붙여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녹취 내용 들어보시죠. 저는 개 3마리에다가 여자 혼자 살아서 항상 그 메모에 개들이 짖으니까 문 앞에 놓고 문자 남기라 그래요. 문도 못 두들기게 하는 게 저거든요. 근데 그 에는 그런 거 안 써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주문 당시 문에 관련된 메모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요. 이 수제버거집 사장, 당연히 이 부분은 고객의 잘못이기 때문에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어쨌든 이 음식 폐기한 것도 다 매뉴얼에 따라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윤경호 의원님. 본인이 자느라고 음식을 못 받았는데
그걸 새벽 5시에 전화해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그것도 저렇게 막말로 항의를 합니다. 다 들으셨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글쎄요, 앵커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첫 마디가 참 어처구니 없다. 보는 분들이 다 어처구니 없이 느끼는 건 맞죠. 제가 보기에 더 심각한 건 당사자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한다. 그러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저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가끔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래놓고 뒤늦게 나중에는 제가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글쎄 이게 이제 사회적인 질병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개인적인 극단의 일탈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어느 학원에 처음에는 강사로 알려졌다가 나중에 학원에서 일하는 걸로 밝혀졌던 어느 여자분도 있었죠, 네. 예 코로나 관련해서 저렇게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했던 사례가 있었죠. 끝내 사과했어요, 본인도. 예, 아마 이 당사자 역시 우리 이 훌륭한 네티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마 신상 공개가 멀지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 근데 그거는 좀 안 되죠. 예, 그런 식의 공격은 그건 또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분이 정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라면 네. 그렇다면 저렇게 혼자 벌이는 일탈이 또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가뜩이나 이 코로나로 다들 힘든데요. 이렇게 좀 서로 더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